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20강체 수업입니다. 20강체 수업이고 정력의 구성으로 따진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력 제3장 후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태음정사에 대한 종복에 대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성도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복지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태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치가 187이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천지 운기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자 일후다 또 뭐 일기다 일철이다 이런 순환 단위를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같이 3장 후편의 내용인데 태양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저희들이 공부한 것이 태음정사라면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태양정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를 한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달정사입니다. 자, 이럴지도 중에서 자, 달정사에 대한 얘기, 월정사에 대한 얘기고 오늘은 태양정사, 일정사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예고 말씀을 조금 드렸듯이 정력이라는 것이 용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공부를 따라 같이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고 이래서 조금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고 태양 정사에 대한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력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도순도역이다, 도역도순이다, 또 역생도성이다, 또 도생역성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또 이것이 굉장히 혼선을 유발시키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도역지리에 대한 겁니다. 자, 거꾸로 도자에다가 거슬릴 역자입니다. 거꾸로 생하든 거꾸로 이루든 거슬려서 생하든 거슬려서 이루든 간에 그 도역의 이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극적반이다. 정력에서 말하는 음양의 변화는 극적반이다. 그래서 음이 다하면 양으로 변하고 양이 다하면 음으로 변한다. 그래서 음변 위양이요 양변 위음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력에서 말하는 음양의 변화의 어떤 근거, 대전제가 바로 극적반이다. 그래서 양이 극하게 되면 음으로 되돌리게 되고 음이 극하게 되면 양으로 되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역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도순도역입니다. 그래서 도수도자하고 순종할 순자, 길도자, 거슬릴 역자입니다. 그래서 도순도역이라고 할 때 저 도라고 하는 것은 간지도수를 의미합니다. 육식갑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육식갑자를 의미를 해가지고 자,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도수도자라고 하는 것은 간지도수를 보고 말한다. 육식간지를 보고 말한다. 육식간지의 순서가 잘 아시다시피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이런 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에서 얼축, 갑자, 얼축, 병인, 정묘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짚어가고 쳐나가게 되는 건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도순이라고 합니다. 도순도역이라고 할 때 도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갑자가 순서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육식갑자가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는 뜻이고 그런데 정반대로
갑자 얼축 병인 정묘로 가야 되는데 정묘 얼축 갑자로 이렇게 가는 것은 도수도자에다가 거꾸로 거슬릴 역자를 써서 육식 갑자가 거슬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순역이라는 말, 순이라는 말은 갑자 얼축으로 쳐나가는 것이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얼축 갑자로 쳐나가는 것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수도자는 바로 육식 간지를 의미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아릴 숫자입니다. 헤아릴 숫자인데 이 헤아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는 도순도역이라고 할 때 도수도자는 간지를 말한다면 길도자는 바로 뭘 의미하느냐? 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수를. 직접적으로 수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5에서 10으로 가는 거 잠시 보시겠습니다. 5에서 10으로 간다는 것은 1에서 10으로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1에서 10으로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 1에서 10으로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걸 보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슬릴 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역생도성의 원리로 따지면 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라고 하니까 길도자를 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슬려서 가니까 바로 도역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수를 의미하고 이 수가 거슬린다.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이 순이 아니고 거슬리는 겁니다. 주역의 논리로 따진다면 10에서 1로 가는 건 순입니다. 그런데 순이고 1에서 10으로 가는 건 역이라 주역에서는 이걸 순역 원리라고 합니다. 정역에서는 도역 원리라고 합니다. 정역에서는 이걸 거꾸로 도자. 도자로 씁니다. 그래서 도역질입니다. 도역질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수가 거슬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이 길도라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역입니다. 이렇게 오는 것은 도순이겠죠. 이렇게 오는 건 도순입니다. 그래서 거슬릴 역자와 순할 순자, 순종할 순자죠. 그래서 이 도역과 순역의 개념, 그걸 잘 이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길도자는, 도수도자는 간지를 보고 말하고 길도자는 수를 보고 말한다. 그래서 도순 도역과 도역 도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순 도역에 저희들이 이제 도역이 도순이다 이런 말을 정역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도순 도역 안에 말미암을 이자가 가운데 붙었다는 거죠. 말미암을 이자가 가운데 붙었는데 도순이 도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간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지는 순하고 도역은 간지는 순하고 간지라는 것은 도순이요 순은 도역이다 그 말입니다. 접속사가 하나 붙었을 뿐이지 의미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지가 무술에서 기회로 나아가기 때문에 도순입니다. 간지로서는 순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로는 무는 무오입니다. 수로는 오고 기회의 기는 기십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시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오행에다가 자, 천간을 결부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에는 38목이 있었고, 자, 화에는 27화가 있었고, 토에는 50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에는 5는 홀수라 양토고, 자, 10은 짝수기 때문에 엄토다. 그래서 자,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면 10개가 되고 그 10개가 한 바퀴를 돌면 10일이 된다. 그것이 일기다. 오행이 한 바퀴 도는 것은 일후고 천간이 한 바퀴를 돌면 일기다.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간지로서는 무술에서 기해로 가기 때문에 도순이고, 수로는 무오에서 기십으로 가니까 5에서 10으로 가니까 거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도순이 도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용어들을 기억해 내시는데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몇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도수도자는 간지를 보고 말하고 길도자는 수를 보고 말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순이 도역이고 또 도역이 도순입니다. 정반대적 개념이죠. 자, 간지로는 거슬리는데 수로서는 순리대로 간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10에서 1로 간다는 얘기죠. 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간지로서는 기사에서 무진으로 가니까 무진에서 기사로 가는 것은 도순이었는데 기사에서 무진으로 가는 건 거슬려서 가는 거니까 육식간지의 순서로 따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육식간지의 순서대로 따졌을 때, 자, 기사에서 무진으로 가는 것은 순서의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역이고, 수로서는 기십에서 무오로 가니까 도순이다. 수로서는 자, 바르게 가는 거죠. 도생원리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간지는 도수도자를 쓰고 수는 길도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간지가 기사에서 무진으로 쳐나가는 것은 도역이라고 하고 10에서 5로 가는 수는 바로 도순이라고 한다. 이 말이 바로 도역 도순이다. 자, 앞에서는 도순이 도역이었는데 지금은 도역이 도순이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 말미암을 잊자만 붙었습니다. 도역 도순이나 도역이 도순이나 그래서 간지로는 기사에서 무진으로 도역을 하고 자, 수로는 10에서 5로 순한다니까 도역 도순이나 도역이 도순이나 같은 의미로 해석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도역 도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도역질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정력을 설명해 내는데 간지로 가지고 수로 가지고 선우점 변화를 설명해 내는데 도역질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역지리가 필수적이고 또 이 도역지리에 의해서 선우천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금화 호택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역지리로 보면 거꾸로 도자는 10에서 1로 순하는 것이 거꾸로 도자입니다. 그래서 도생역성이라고 합니다. 도생역성이라고 하고 1에서 9로 가는 것은 낙서적 작용이죠. 역생도성입니다. 그래서 하도가 10에서 1로 가는 도생역성의 가정과 자, 낙서가 1에서 9로 거슬려서 가는 역생도성의 가정에서 4927이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4927이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되어서 금화가 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죠. 금과 하가 자, 금화 호택이라
같은 집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채용의 관계가 변하고 선우천이 변함으로써 자, 그 위치가 변하겠죠. 변하지만 화의 자리에 금이 오고 금의 자리에 화가 갔기 때문에 금화호택입니다. 그 금화호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도생역성의 이치. 더 크게 말씀드린다면 도역지리의 이치 때문에 금화호택의 이론이 자 정립이 되고 또 금화호택의 역학적인 논거를 도역지리로 가지고 설명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도역지리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구 자리에 이칠이 온다는 얘기죠. 사구 자리에 이칠이 오고 이칠 자리에 사구가 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하도낙서의 변화로 가지고 자 이칠화 자리에 낙서의 사구금 자리에 이칠화가 왔다는 얘기도 자 설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도역지리와 금화호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도역지리와 금화호택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에서 1로 가는 도생의 작용과 1에서 자 10으로 가는 역성의 작용이죠. 그 역성의 작용에서 사구, 이칠의 자리가 자 호택이 이루어져서 금화호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낙서의 사구 자리가 자 하도의 자 이칠 자리로 변해서 금화 교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나중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은 38목입니다. 27 자, 사구금이 되겠죠. 낙서니까. 자, 그러고 27화입니다. 16수가 되겠죠. 여기 있는 사구금의 자리와 여기 있는 2와 7의 자리가 낙서에서는 자 사구금이 여기 있고 27화가 여기 있는데 이것이 하도로 변함에 따라서 38, 27, 49, 16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38은 목자리고 27이 화자리, 자 27화고 49가 금자리고 16 수자리라 여기 있는 화와 금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것이 금화교역입니다. 금화교역을 하도낙수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데 이것이 1에서 9까지의 역생작용과 10에서 1까지의 도생작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구와 이칠이 금화호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화호택 때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금화교역이죠. 이렇게. 그래서 도역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력 공부하는데 혼선을 빚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력의 어떤 중심된 이론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를 도역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 심지어 선우천 변화까지 도역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고 달정사도 도역의 이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을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가 성도입니다. 이룰 성자와 길도자입니다. 자, 성도라는 것은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도수도자는 간지를 보고 말하고 길도자는 수를 보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룰 성자입니다. 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목적지에 도달한 수를 보고 말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한 수를 보고 말해서 앞으로 공부해야 될 정력의 경문 내용과 결부를 시켜서 말씀드리면, 자, 기위는 61도에서 성도를 합니다. 자, 기위에서 거꾸로 돌아가지고 다시 기사의 자리까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기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기사까지 돌아오니까 61도에서 성도를 이루는데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무극체위도수라고 합니다. 성도를 이뤘다는 얘기죠.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의는 32도 한극체위도수입니다. 2도를 나아가 가지고 성도를 하기 때문에 30도가 아니고 32도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일극체위도수는 36도고 월극체위도수는 30도입니다. 그래서 한극체위도수와 월극체위도수가 왜 2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가? 또 일극체위도수와 왜 6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은 해당되는 분야에 가서 소상하게 공부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개념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극체위도수라는 건 61도에서 성도를 이루고 32도에서 한극체위도수가 성도를 이루고 36도, 30도에서 일극체위도수와 월극체위도수가 성도를 이루는구나. 그래서 천지에 수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개념 이해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한 수를 보고 말을 한다.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으로 세 번째, 무의와 기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선천후천으로 따진다면 무의는 선천이고 기의는 후천입니다. 그래서 무의는 태엄지모고 도순이 도역하고, 도순이 도역한다는 것은 간지로는 순한데 수로는 거슬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2도의 성도를 하고, 달정사라고 하는 것은 일수사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금의 기운이 혼백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태엄지모다. 그리고 성도되어 가는 그 순서가 무술기의 무진기사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32도에 가서 성도를 갖다가 이룬다. 그런데 기위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부이고 도역이 도순하며 간지로는 거슬립니다. 그래서 무의는 60갑자의 순서대로 와가지고 32도에서 성도를 하는데, 기위는 역순을 해가지고 한 바퀴를 전순 60도를 돌아서 다시 기사의 자리로 오기 때문에 61도에서 성도를 하고, 하목의 기운이다. 칠화지기 팔목지체라는 말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칠화지기와 팔목지체, 기질로는 칠화지기니까 기질로는 화고, 체질로는 목입니다. 그래서 팔목지체입니다. 팔목이체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금의 기운이 혼백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목의 기체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태양지부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태엄지모, 태양지모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와 기의가 도순이 도역하고 32도고 수금이 혼백으로 드러나며 기위는 도역이 도순이며 61도에서 성도를 하고 일정사, 해의 작용이고 하목의 기체다. 무의는 달의 작용이고 수금 혼백이다. 이런 정도쯤 염두에 두시고 구분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미리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념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력을 공부해 나가는데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개념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 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은 도생역성하니, 우리가 압구절에서는 태음은 역생 도성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라는 것은 도생역성하니 후천이 선천이요 미제가 기제니라. 그래서 원문을 읽고 간단한 해석을 갖다가 하고 각설에서 소상히 이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도생역성하니 거꾸로 도자입니다. 거꾸로 도자에 날생자고 거슬릴 역자에 이룰성자입니다. 물론 각설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을 갖다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글자로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약간만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사라고 하는 것은 자, 거꾸로 생해 가지고 거슬려서 이룹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태극을 선우천으로 따지면 선천입니다. 10을 선천으로 따지면 후천입니다. 자, 그리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도생 역성작용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생 역성작용을 합니다. 거꾸로 생해가지고 거슬려서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숫자로 붙인다면은 2, 3, 4, 6, 7, 8, 9입니다. 자, 이래서 자,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역생작용이요, 10에서 1로 오는 것은 도생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 역생작용입니다. 여기도 극적반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1에서 10으로 갔는데 꽉 차면, 다하면 10으로 다했으니까 음이 양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변 위양의 때문에 도생역성을 하게 되겠죠. 도생역성을 해가지고 1에 오면 다시 역생도성을 갖다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에서 1의 관계 선우천, 이래서 선천이 후천이고 후천이 선천이다. 그 구절의 설명의 근거로 그림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일수와 이합니다. 여기도 1에서 2로 가는 것은 거슬릴 역자죠. 자, 거슬리는 것이고, 거꾸로 하겠습니다. 화에서 수로 가는 것은, 2에서 1로 가는 것은 도생이죠. 자, 그러고 1에서 2로 가는 것은 역생입니다. 자, 그래서 수가 거슬려서 가니까 도역이죠. 수가 순리대로 가니까 도순입니다. 그래서 1수에서 2화로 가는 건 역생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화 기재께입니다. 자, 수화 기재께고 화에서 수로 오는 건 하수 미재께입니다. 자, 이래서 수화 기재께와 하수 미재께의 관계가 공간적인 의미의 변화가, 자, 선천후천이라는 건 시간적인 변화요. 기재와 미재라는 것은 공간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 그 수업할 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주역 63번째 께고 64번째 께라 선우천의 논리로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 선우천은 역생도성과 도생역성의 관점에서 선우천을 보시고, 선우천은 시간적 개념이고 기재와 미재는 공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고 또 저 경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령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도생역성하니 거꾸로 생해가지고 거슬려서 이룹니다. 태양은 거꾸로 생해가지고 거슬려서 이룬다니까 하도낙서로 따지면 하도의 작용입니다. 도생역성은 하도의 작용입니다. 자, 그리고 후천이 선천이요. 칠판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도생역성을 하니까 후천에서 선천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후천이 선천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말 안에는 선후천의 변화에 따른 체용의 변화의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1차적으로 선천이 후천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자, 10에서 1로 도생역성하니까 후천이 뭐가 됩니까? 선천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태음정사의 첫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태음정사의 첫 구절을 할 때도, 자, 태음은 역생도성을 하기 때문에 선천이 후천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자, 태양은 도생역성하니까 후천이 뭐다? 선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자, 정령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도생역성하니 후천이 선천이요, 시간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재의 기재라고 하는 것은 64개 순서를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변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거기에 체용의 변화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재의 기재니라, 미재로 돼 기재이니라. 그래서 다시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에서 2로 가는 것은 역생작용이고 2에서 자 1로 오는 건 도생작용입니다. 도생작용은 미재이면서 뭡니까? 기재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미재이면서 기재다. 1에서 극의 이름은 다시 1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역생작용을 하게 되고, 역생작용은 바로 수하 기재께가 되니까 기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도생역성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고 후천이 선천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것이고 미재의 기재라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뜻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역학적 함의를 갖다가 탐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설명한 것은 태음정사에 이어서 태양정사의 이치가
기재 미재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력 3장 후편의 두 번째 구절의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설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구절에 대해서만은 도상을 갖다가 거론하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도생역성하고 후천이 선천이고 미재이 기재니라. 태양은 10에서 거꾸로 생하여 1에서 거슬려 이루는 하도적 작용이라. 도생역성 원리입니다. 도생역성 원리로서는 후천이, 실제로서는 선천이니, 작용을 해보니까 실제로서는 선천이고 미재는 체고 기재가 용이다. 체용의 관계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가져온 거죠. 선천에서는 기재가 체였고 미재가 용이었습니다. 하도가 체였고 낙서가 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후천이 변화되면 체용 논리의 전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낙서가 체가 되고 하도가 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정력적 논리입니다. 그래서 후천에서는 하도를 쓴다는 겁니다. 후천에서는 10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력은 선후천의 변화에 따라서 체용의 논리가 바뀐다. 그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후천의 전환, 선후천의 변화의 내용까지 포함된 얘기가 선후천의 변화가 공간적으로 드러나서 체용이 바뀌게 되는 것까지 결부시켜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 미재이 기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태엄정사 첫 구절의 내용과 형식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태양정사라 태양은 도생역성이고 후천이 선천이요 미재이 기재인데, 태엄정사 할 때는 태엄은 역생도성이요 선천이 후천이고 기재이 미재니라 정반대적 내용으로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라고 하도적인 작용은 도생역성이요 후천이고 낙서적 작용은 역생도성이요 선천인데, 또 미재기재로 따지면은 미재기재요 체용으로 따지면 하도가 체고 낙서가 용이었는데, 선후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체용의 관계는 변하게 된다. 체용의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이 도식에서는 선후천이 변화됐을 때 체용의 관계가 전환되는 그 내용이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재불찰로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일수사금지 혼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수사금이 혼백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은 태양지정입니다. 태양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칠화지기 팔목지체니. 칠화지기 팔목지체니 칠화의 기요, 그 말입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달과 달리, 달은 아까 개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라고 하는 것은 화하고 목입니다. 그래서 칠화의 기운이요 팔목의 체니, 38목의 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팔목의 체니 포기 성도질 1,7도하고, 저기서 한일자 7,7자가 있다고 해서 17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 7도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태할 포자죠. 기위 성도가 이루어지는 날 7도에서 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포태
양생, 성종, 복중에 태가, 포가 7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7도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위도수가 이루어지는 태양의 성도도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칠화지기 팔목지체, 포기 성도지일 일칠도, 기위는 선천의 팔목의 중위에서 칠화지기 팔목지체인 태양지정을 경자궁에서 태합니다. 그 경자궁에서 태해가지고 단 7도에서, 단 7도 병호에서 포를 한다는 겁니다. 자, 포를 갖다가 해서, 자, 성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수인 팔목이 체가 돼가지고 후천이 되면 음이 체가 되지 않습니까? 팔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수인, 자, 팔목이 체가 되고 칠화의 기요, 팔목이 체니 기위도수가 이루어지는 날, 저 일극체이도수를 보고 말을 한다. 그리고 초칠도 병호에서 성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래서 자, 방금 읽었던 내용을 도식으로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자에서 태해가지고 병호에서 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자, 다시 말씀드리면 경자 초1도에서 자, 포를 하고 병호 7도에서 자, 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포태가 초1도와 초7도에서 포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포기 성도 질 17도에서 보시면 초7도인 병호에서 성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진다. 그래서 기위도수는 자, 병호에서 성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칠화지기 팔목지체라, 기는 칠하고 체는 팔목이니까 칠화지기에서 저 초칠도에서 성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태양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태양정사의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태, 양생, 성종, 복중에 포태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념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양정사에 대한 후반부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